여야가 이른바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이견이 있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명시한 3차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여야는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유상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R&D 예산 삭감 문제와 자녀 위장 전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한 가운데 이번에도 거부권, 재표결, 폐기 순을 되풀이하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들인데요. 여야 모두 필요성을 제기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놓곤 영수회담과 여야 당대표 회담이 전제 조건으로 언급되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상견례를 겸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 이어 오늘은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 8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쟁점이 없는 법안은 8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과 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간호법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쟁점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조정을 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 모두가 필요성을 제기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기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내세우며 영수회담이 우선이라고 주장했고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상설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영수회담이 함께 해주고 대통령이 함께 해줘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에 앞서 여야 당대표 회담부터 시작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영수회담 이전에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당대표 회담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정부 측의 좀 협조가 필요하다면 그때 여야 또 대통령이 함께하는 회담도 한번 판단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야가 당장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지만 비쟁점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대치 정국이 협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 차례 폐기됐던 해병대원 특검법을 오늘 재발의했습니다. 내년 초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두고 여야의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나 법안이 폐기되자 수사 범위를 넓혀 재발의한 겁니다. 이번 법안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됐으며 이 의혹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 계속된 거부권 행사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기에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은 1차, 2차 때보다는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안 수용에 대해서는 여당이 특검법부터 먼저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정쟁을 휴전하고 민생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뒤통수 칠 궁리만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를 둘러싼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지도부의 금투세 토론을 제안해놓고 발을 빼고 있다며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또 금투세를 놓고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이 금투세 문제에 관해서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실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 모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적절한 시점에 토론에 응하겠다면서도 경제 위기의 원인이 금투세에 있냐며 여당의 각을 세웠습니다. 마치 이러한 우리 주식시장의 어려움이나 세계 경제의 이 곤란한 상황들이 마치 시행하지도 않은 금투세의 원인이 있는 것처럼 공격하는 모습이 맞득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정쟁이 격화된 원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서 비롯됐다며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R&D 예산 삭감 문제와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이승기 기자입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R&D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R&D 예산의 비효율을 제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과학기술계에 상당한 그 사기의 위축을 가져왔고 사례들을 보면 회사에서 참여 가족들을 연구원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몇억 원씩 빼먹기도 했고요. 유 후보자는 국가 R&D 예산 유용과 관리 등의 문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예산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는지 제가 좀 살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자녀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고의성은 없고 부모로서 전학을 보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중고등학교를 8학군 진학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거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요 2019년 3월에 임명이 됐는데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 전입을 3회나 그게 이제 청문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랬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했었는데 이런 외형상에 보이는 대로 했던 일이 벌어져서 송구스러운 마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 후보자는 가용 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결집하고 소통하여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이 AI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인프라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 등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이슈픽 한규미 개공기자와 함께 최근 거론되고 있는 여야 협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협치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그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유의미한 성과도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원내수석부 대표는 서로 이렇게 만나서 20분 정도 회동을 가졌는데요.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구하라법과 간호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이견 없는 민생 공약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회동의 주제였던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죠. 협의체에 대한 양당 생각이 달랐는데요.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 대표는 당초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여야 타협이 가능한 법을 이 협의체를 통해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는 그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고 영수회담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서로 이견을 보였습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은 여야가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여야 정책회의장 회동이 처음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역시 그 민생 법안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들었는데 앞서 언급했던 구하라법과 또 간호법 요걸 제외하고 협치 가능성이 좀 높았던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여야 정책회의장은 어제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전세사기법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는 쟁점이 남은 게 있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합의 가능성이 있는 법안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일부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요구한 현금성 지원 방안을 정부 여당이 임대료 지원 방식으로 수용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제시한 임대료 지원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에 대한 협의도 순탄하게 흘러갈 것으로 전개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월요일 폭염 피해와 관련해 취약계층 전기료를 감면하자고 제안을 먼저 했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꼭 전기료뿐이겠냐 그러자면서 호응을 했습니다. 반도체 등 국가전력기술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K칩스법도 어제 회동에서 논의됐습니다. 그 외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 지역균형 인재 육성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산업집적 활성화법이 무쟁점 민생 법안으로 언급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있네요.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협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세 번째 발의를 했습니다. 이미 거부권과 재의결 불발로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 법안은 달라진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 해병대원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가 올라갔다는 점인데요. 특검법 수사 대상 항목 문구를 보면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사건, 의혹 사건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 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표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다만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제3자 추천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해당 방식을 검토한 적 없다고 이야기해왔는데요. 민주당은 협의를 하려면 법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발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당 내에서 반대 여론이 강한 상황이죠.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해병대원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을 증명하는 첫 시험대가 될 거란 평이 나오는데요. 야권에선 제3자 추천안 약속을 이행하라면서 압박하는데 여권에선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추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당내에 충분히 말씀드려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두 차례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필리버스터까지 해왔습니다.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위해서는 당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중진들은 여전히 제3자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대통령실도 수사 결과 후 판단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친한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인데 신지호 전략기획부 총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어제 라디오에서 당내 거부감이 많은 게 사실이라면서 공수처 결과가 나오고 설득 작업에 들어가야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추진하게 되면 당내 분열과 당정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선뜻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한 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특검 세 번째 발의를 두고 특검이란 제도를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든 점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앞서 그 두 차례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난 목요일 두 차례 다 저희 코너가 휴방이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오늘 이슈픽도 잘 들었습니다. 한규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보사의 기밀 유출 사건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보 업무가 대부분 정상화됐다며 후속 조치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가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정보사령부의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사건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러한 군사기밀이 이제 북한에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서 그런데 내부 조력자가 있다고도 의심이 되고 이런 상황인데 국민들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정보 업무에 관해 전반적인 혁신과 후속 조치를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보사령부의 사령관과 부하 직원 여단장 사이에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신 장관이 관여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급 비리 의혹이고 두 번째는 영외 사무실을 민간 연구소에 사용하게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극상 조치의 미온적인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보사의 어떤 고위장성끼리의 볼성사나운 모습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 장관은 진급 청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사령관과 여단장의 충돌 과정에서 신속한 조치를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장성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된 민간인의 정보사 영외 사무실 사용이 부적절하다 생각한다며 조사본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행언위에서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가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오는 16일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교육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진행하며 증인으로는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 그리고 장상윤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 등이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1만 5천 원의 전기요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이 기존에 책정된 에너지 바우처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전 적자를 가중시킬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을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배 합법화를 주장하는 등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관장을 제청한 강정의 보훈부 장관의 사퇴와 함께 독립기념관 임원 추천 위에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조 대표는 작은 정당들은 국회 원내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허 대표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양당 대표는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입니다. 광복회와 야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결국 취임했습니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고 지목하며 반대했지만 국가보훈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하며 제청을 강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한 건데요. 총신대 교수로 일했고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통일과 나눔재단 운영위원장 등을 지낸 김영석 신임관장. 과거 인터뷰나 광복회 주장 등을 보면 그가 뉴라이트 인사로 여겨질 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관장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주장했던 점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또한 과거 제주 4.3에 대한 왜곡 발언으로도 논란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의 얘기가 48년 이전에는 우리 국민은 없었다. 오로지 일본의 국민만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전 연구원은 학문의 자유니까 저희 뭐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은 이게 독립기념관으로서는 이래 와서는 침범해서는 안 되죠.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 뉴라이트라는 것을 현대판 밀정입니다. 보훈부는 김 관장은 독립운동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하는 인물이며 임명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친일을 넘어 종일주의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것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도 내선 일체전이 정신까지 종일하려는 겁니까? 뉴라이트 인사들은 일제 식민 지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해온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쏙쏙 뽑아서 기관장 자리에 앉힐 생각을 합니까? 정말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통상 독립기념관장은 설립 취지를 고려해 대체로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맡아왔던 관례에도 반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석 신임관장은 오늘 취임식 후 건국일 주장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광복회원들을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족 자존심의 상징이자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는 독립기념관 수장에 정부와 광복회가 극한 갈등을 빚는 상황이 벌어진 자체부터가 아주 유감스러운 일인데요. 굳이 논란이 될 만한 인사를 지명했어야 했냐는 지적 속 인사가 만사란 말이 더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김경수 복권입니다. 오늘 오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번째 실시되는 특별사면인데요.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은 바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입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22년 형기를 5개월가량 앞두고 복권 없이 사면된 바가 있습니다. 남은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용산이 대통령실이 너무 쪼잔한 잔머리들을 많이 굴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복권까지 시키면서 김경수만 유독 사면만 하고 저 복권은 안 시켰잖아요. 잔머리 그만 걸리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사면 복권에 관여했던 법무장관 했으니까 포용하는 정치, 통합의 정치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됐다, 해줄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친노, 친문 진영의 적자로서 평가받던 김 전 지사 복권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면은 국민 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돼 차기 대선 출마길이 열리면 당내 비명계 구심점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묻고 싶은 게 그래서 사면을 해달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 특히 친명들 위주로 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오히려 복권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전 대표와 경쟁할 수 있는 잠재적인 주자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여권에선 민생의 중심을 두고 정치인 특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김 전 지사 복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12월 영국에서 귀국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 과연 이번 복권과 함께 정치권으로 복귀해 야권의 차기 주자로서 이재명 전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금융투자 서비스에 이걸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을 벌였고요. 그다음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발의를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논의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여당은 조건 없이 구성하자고 이제 제안을 한 상황인데요. 야당은 어쨌든 영수회담이 이제 먼저라는 입장인데 오늘 회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여기까지 같이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영수회담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어쨌든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형식이 될지 아니면 지금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있으니까 대표 회담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8월 1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출이 되겠죠, 지금으로선. 네. 그렇게 이제 3자 회담이 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회 상황이 이제 워낙 법안 강행 처리, 필리버스터 또 24시간마다 중단하고 또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이른바 그 바보들의 행진 이게 계속되는 걸 보고 이제 워낙 우리 국민이 화가 나 계시거든요. 저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여야가 다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좀 회담이든 협의체든 좀 뭘 하자 이런 제안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8월 18일 전에 좀 하기가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대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만 역시 이제 이런 고위급 정치회담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월 18일 이후에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회담 형식에 대해서 별로 구애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좀 상당히 좀 유연한 입장입니다. 양자회담이든 3자 회담이든 하겠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휴가 갔다 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까지 민주당 야당 대표 이제 만날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최근에 국회에 1년에 여러 가지 이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을 무한 루프, 도돌이표 이런 표현은 이제 많이 들었는데 바보들 행진이라는 표현. 바보들의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하신 말인데요.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바보들의 행진이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이제 그만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영수가 있어야 영수회담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8월 18일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걸 민주당에서도 이제 다 공포한 건가요? 저는 그런 점이 의문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영수회담하고 여야정 협의체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야정 협의체 성사의 조건이 영수회담이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영수회담을 하지 않으면 여야정 협의체조차 합의해 줄 수가 없다는 민주당의 논리가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전 두 개는 별개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야당은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게 뭘 지금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보니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매번 법안 처리해서 정부에다가 그냥 던지듯이 떠넘기는 거는 어떻고?
이거는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야당에서 그 여야 합의가 없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해서 대통령한테 넘기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이건 여당과 전혀 합의가 안 된 내용이다라고 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통령실 논리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했으니까 지난번에도 여야 영수회담 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주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4월 29일 날 양자회담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됐다. 또 그 두 분이 앞으로 좀 종종 만나자 이렇게 합의까지 해서 양쪽 대변인이 발표를 했는데요. 좀 아쉬운 건 그 이후에 좀 정치 일정이 있었습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그 22대 국회 개원이 있었고요. 뭐 개원을 둘러싸고 이른바 원구성 협상이 잘 원만하게 안 되면서 지연된 측면이 있고 또 양쪽이 다 이제 전당대회를 했지요. 국민의힘은 끝났지만 민주당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회담을 하기 위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한테 욕 먹기 싫으니까 일단 뭐 회담하자, 뭐 협의체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8월 18일 이후에 가능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솔직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가능한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제 최악의 폭락 장세를 이제 기록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토론회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금투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 앞으로 이게 이제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련한 공방 좀 전망을 해볼까요? 아니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와 뭐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실질적인 오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간의 그 금투세 입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는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해야 이른바 대여 협상에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지금 금투세에 관한 입장이 그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토론하자라고 압박하는 거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책 주도권 측면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공세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가 금투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제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이건 뭐 민생 법안이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서 대여 협상을 나설 것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뭐 대표는 후보는 후보고 뭐 정책위장은 또 딴소리하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서야 뭐 어떤 그 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 공감대가 생길까요?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서 이제 대표가 새로 선임이 되고 지도부도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이제 새로 개편이 된다면 그게 이제 또 분기점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게 충분히 되겠죠. 오늘도 보니까 진성준 정책위장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돼서 그 금투세를 완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본인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18일 이후에는 아마 그 이재명 후보가 대표가 되면 거기도 당직 개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재명 후보의 생각대로, 철학대로 금투세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확히 이제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금투세 폐지 전당대회와 뭐 연동해서 진행이 뭐 될까요? 글쎄요, 이게 근데 2020년에 소득세법 개정하면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우리도 이제 도입할 때가 됐다. 이 거래할 때마다 뭐 수수료 내듯이 이렇게 세금 떼가는 게 맞냐? 선진국인 그런 데가 없거든요. 거래세는 뭐 아주 최소한이고 소득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팔아서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좀 많이 내고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 그렇게 약속을 해서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2년만 좀 미루자. 그래서 2025년부터 하기로 한 겁니다. 해야죠. 이걸 왜 안 해요? 뭐 이제 눈치 보기 위해서 대충 뭐 이렇게 뭐 민심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 주식 폭락이 이것 때문에 뭐 된 것처럼 얘기하고 이거 여야의 어떤 정치 공학적 문제 이전에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물론 정치적으로 여야가 정책에 대해서 합의하고 또 뭐 다시 좀 유의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지하자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도입하자는 합의를 왜 했죠?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는 또 왜 했죠? 좀 굉장히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 그냥 금융 후진국으로 살자. 좀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전 폐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또 이게 국민의힘 민주당 입장은 현재 뭐 폐지 뿐만이 아니라 뭐 유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안이 열려 있는 정리가 안 상황 돼 있고요.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금 후보예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어쨌든 내부에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거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세 이거 폐지하게 할 것처럼 아니면 좀 이렇게 뭐 유예하거나 네. 아니면 뭐 한도를 좀 완화하거나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도를 좀 여유 있게 하자거나 좀 유예하거나 이거는 그럴 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혹시라도 이거 폐지하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강령에다가 기본 사회를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사회를 무슨 돈으로 해요? 세금을 오히려 줄여가면서 무슨 기본 사회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우리가 중부담 중복지 그전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좀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거 대논쟁이 필요한 건데 이게 뭐 야당 대표가 이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를 좀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대선 전략상 좀 유리할 것 같으니까 검토하는 식으로 하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네. 민주당 안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쟁을 해야 되고요. 이건 공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그 경제계라든가 우리 복지 분야 전반 또 국정을 관장하는 우리 뭐 대통령 이런 분들 해서 한번 사회 전체가 좀 논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이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제 발의했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명시가 됐고 이번 법안도 거부권, 재표결, 폐기 수순을 이제 밟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의 의도는 무엇인지 좀 듣고 싶고 더불어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등 야당의 특검 공세와 관련해서 탄핵 진상규명 TF를 꾸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 해병대원 특검법을 벌써 세 번째로 이제 발의를 하고 그때마다 점점 더 강화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종의 뭐 어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혹이 있으면 또 그것까지 얹어서 하고 그 얘기는 저는 뭐 결국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는 거라기보다는 그 아마 그냥 정치 공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도 없고 더군다나 그 특검을 민주당이 사실상 임명하자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 특검은 국민의힘이 받지 않을 거라는 건 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계속해서 뭐 특검 거부권, 뭐 재표결, 부결 뭐 이런 형식의 도돌이표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거를 좀 국민의힘하고 사전에 네. 자, 이 특검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제3자 추천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루어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저 하겠다는 거는 특검법 통과보다는 그냥 정치 공세용으로 그 써먹는 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뭐 그 탄핵 진상규명 TF, 진상규명 TF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뭐 이것도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 대야 공세용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 제보자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연루된 그 서울의 소리라는 데서 동영상을 이미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제보를 근거로 동영상이 그렇게 많이 찍었다면 서울의 소리가 이걸 방영하기 위한 이 동영상을 유튜브로 방영하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실체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그 아마 공방이 벌어질 소지가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예.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한 민주당의 의도부터 좀 들어볼까요? 글쎄 뭐 협상용이죠. 뭐 일단 특검 정국의 어떤 긴장감, 네. 또 어떤 민주당의 어떤 주도권. 지금 어차피 여론은 찬성이 더 높으니까요, 여전히. 그래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국민의힘을 좀 계속 흔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겠다. 뭐 이런 용도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도 얘기했듯이 이걸 그럼 법안 발의한 대로 관철시키겠다. 그건 아니고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문제도 어차피 이제 법안을 이렇게 제출을 해놓고 결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8월 18일 이후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담 또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간의 회담 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자 큰 틀에 네. 뭐 한 발짝씩 양보해서 그러면 뭐 하는 것으로 하자.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 뭐 필요하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월 18일 이후에 여야 고위급 정치회담 이게 1차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공수처에서 중간 수사 발표 사실상 수사 결론을 아마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우리 국민이 판단을 하겠죠.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미흡하다. 그게 이제 특검을 실제로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여론, 민심을 네. 좀 형성하는데 좀 상당한 그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수처 수사가 이제 빨리 발표되면 이 문제가 국면이 이제 넘어가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7월까지만 해도 공수처 수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로 뭐 곧 발표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요즘에 조금 뭐 벽에 부딪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야 간의 풀 문제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논의를 하자면 네. 공수처 수사를 어떤 식으로든 빨리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공수처도 좀 그 속도를 좀 더 내서 네. 이 문제를 결론을 빨리 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짧게 덧붙이면 이 문제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간의 그 긴장감,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이거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해요. 좀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난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뭐 장동혁 의원도 좀 당내 분위기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거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네. 이걸 한동훈 대표가 이걸 안 지키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간에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정리할지 이것도 굉장히 정치부 기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이 된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임명 적절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부적절하죠. 아니 이분은 무슨 뭐 일제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맞죠, 법률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 게 우리 정부예요. 이분은 도대체 그 뭐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이고 반정치적인 이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왜 이렇게 광복 회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는지 전 도저히 이거 납득하기 어렵고요. 뭐 어떻게든 좀 사퇴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거 사퇴 안 시키면 두고두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네. 근데 이제 광복회에서 뭐 뉴라이트 인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은 이제 학자적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보훈부에서는 뭐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광복회에서 자, 이 김영석 그 독립기념관장이 왜 안 되는지 단순히 그냥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인지 네. 아니면 뭐 다른 그 여러 가지의 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렇잖아도 인터넷 같은 데 좀 찾아봤어요. 김영석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찾아봤더니 별로 뭐 이렇게 뚜렷하게 그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뭐 광복회 입장도 뭐 존중하고 싶은데 광복회에서 이 사람이 왜 독립기념관장으로 부적합하냐 뉴라이트 이런 거 말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해서 부족하냐 그걸 학자적 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추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자적 견해를 가졌으면 그냥 학자로 살면 됩니다. 공직에 왜 나서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종찬 광복회장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친구 아버지예요. 호칭도 그냥 아버지, 아버님 이런 관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까지 나올 때는 좀 귀를 열고 좀 존중을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그 식민지
사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 아무튼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얘기하던 거의 연장입니다. 이 김영석 대한민국 역사미리 이사장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했고요. 또 그 전에 2월 달에는 낙성대 경제연구소장 이분을 박이택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독립기념관 이사에 앉혔어요. 그때도 일제강점을 좀 미화한 사람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요. 네.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등등 여러 가지 자리에 자꾸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을 임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뉴라이트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여망을 담아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뉴라이트 정권인가라고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오늘 여야정 협의체 불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3번째 발의 이거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검사 탄핵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연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보면 결국은 민주당이 과연 민생법안 통과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진정성 있는 관심이 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민주당 특검 탄핵 외에 관심이 없나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